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자,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운동 이제 많은 분들 뭐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허리가 아플 때 운동을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좀 쉴까요? 참 여러 가지 측면의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네. 이 질문이 허리가 아플 때,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면 맞아요. 운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로 OX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X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허리가 아플 예, 때. 맞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면 가끔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더욱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에 어떤 경고음을 주는 통증,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조금 먼저 안정을 하시고 통증이 좀 완화된 다음에 운동을 통증이 없을 때 하시는 것이 허리 통증의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허리가 아플 때는 운동을 좀 덜 하시고 안정적으로 하시되 허리가 안 아프면 이제 운동하셔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허리가 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무리하게 운동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허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나요? 예, 굉장히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일단은 이제 뭐 허리 자체가 아플 수가 있죠. 허리가 아프거나 또는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뭐 다리와 발이 당기기도 하고 또 엉치까지 달인 증상, 뭐 저리고 당기고 또 감각적으로 이상하고 여러 가지 그런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허리 아래쪽으로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허벅지, 발끝까지 저리는 여러 가지 양상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볼까요? 예, 사실 일단은 네. 허리가 아프니까 다 인지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허리나 다리 통증이 없이 그냥 통증은 아닌데 좀 다리나 발이 좀 당긴다라는 네. 표현이 있죠, 한국에. 힘이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많아요. 감각이 이상해요. 네. 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허리 통증은 없는데 다리 증상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특히 만성적인 질환인 경우에는 허리 통증은 사라지고 주로 하체, 다리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허리가 오히려 조금 이제 괜찮다. 근데 다리가 조금 힘이 빠지고 좀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좀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오히려 허리가 나은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네네네. 병원에 가시는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왜 이게 점점 지나서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지 저희가 좀 이유를 들어볼게요. 사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처음에 아파 오시다가 허리는 안 아파 오시면서 증상이 견딜만한 엉덩이 쪽 증상 또는 다리 저림은 그냥 좀 견딜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서히 허리 통증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잘못 오인돼서 혈관 질환으로 오인되거나 뭐 하지 정맥류로 오인돼서 이제 다른 과를 빙빙빙빙 돌다가 결국 척추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고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척추는 우리 몸은 허리에 통증이 생겼을 때 신경 압박이 없는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 안정을 취하면 스스로 자연적으로 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관절이나 또는 인대나 뼈가 안정이 되면 스스로 이제 통증이 잡히게 되죠. 하지만 그 깊숙한 곳에서 신경이 압박되는 것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허리는 저절로 증상이 좀 나아지고 오토 스타빌레이제이션, 즉 스스로 그냥 자동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저 속 깊은 곳에서 신경 압박 증상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방사통 감각 이상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향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물론 디스크가 터져서 흡수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떤 만성적으로 딱딱한 구조물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된다면 다리 증상은 남게 되기 때문에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 증상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리 증상들을 표현하시는 그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다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테이블 좀 보여주실 텐데요. 네. 뭐 다양합니다. 터질 듯하다, 쑤신다, 차갑다, 차갑다도 저리다, 있네요. 쥐난다, 쥐난다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어. 뭐 아리다, 네. 뭐 찌릿찌릿, 뻐근, 뭐 시리고 뭐 하여튼 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다양한 양상이 네. 있는데 이제 저런 양상들이
디스크나 협착으로 인한 신경압박 증상으로 인한 다리 증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혈액순환 장애도 저런 식으로 같이 나타나요. 뭐 구분이 잘 되겠네요. 맞아요. 증상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그래서 한 50세 이상 남녀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경압박 증상과 오버랩, 즉 겹쳐지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증상이 있으면 내가 혹시 신경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혈행에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압박돼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 신경이 눌리는 건지 어떤 것들이 이 신경을 누르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저는 신경외과 의사인데 네. 저는 매일 신경을 봅니다. 그쵸. 그렇죠, 환자들의. 그런데 여러분들 신경 본 적 있으세요? 안 겉에서 보여요. 안 보이죠. 느낌만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경이 그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두개골에 있는 뇌 보십니까? 못 보잖아요.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 집에 금은 보화가 있으면 현관 앞에 이렇게 놔두시지 않고 꽁꽁꽁꽁 숨겨놓잖아요. 안 보이게 숨기죠. 우리 몸의 신경계 계통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의 활력 징후라든지 우리의 삶을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신경계인데 우리는 오늘은 뇌 얘기를 안 하고 척추 얘기를 하죠. 척추 신경, 특히 다리 쪽 내려가는 신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딱딱한 척추 타워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정상적으로는 척추 신경 안에 척추뼈 안에 숨어 있고 강한 조직이나 인대 안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저런 디스크라든지 뼈가 이제 퇴행이 되면서 점점 뼈가 뒤틀리고 좁아지고 골극이 생기면서 오히려 신경을 보호해야 되는 구조물들이 이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뭐 마음을 달리 먹어서 신경 자체를 누르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신경 통로가 좁아진다 그래서 협착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가 탈출한다든지 수액이 탈출하고 섬유륜이 찢어지고 후관절이 비우가 되면서 신경을 보호해야 하지 않고 신경을 오히려 목 졸라서 사방에서 에워싸는 병 이런 것들을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저희가 진단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저 그림이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한 거고 요거를 그대로 MRI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MRI 한번 보여주세요. 네, MRI 사진. 자, 왼쪽 그림 보시면 정상 MRI입니다. 요추가 5개거든요. 1, 2, 3, 4, 5의 뼈가 있고 요추가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하얀색 디스크가 화이트 시그널의 디스크가 정상이에요. 네. 뒤로 이렇게 하얗게 쭉 내려가는 것이 신경 통로고 그 바로 옆에 하얀 기둥처럼 내려가는 것이 마이엘로 MRI라고 신경줄기 MRI인데요. 네. 정상 MRI는 저렇게 시원하게 폭포수가 물이 끊어지지 않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척추관 오른쪽 그림인 척추관 협착증을 보시면 4번, 5번의 노란 원 안에 뭔가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신경 통로가 좁아지고 오른쪽 그림처럼 마일로그램 물줄기가 꽉 막혀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확연하게 다르네요. 차이가 나죠. 네. 저렇게 협착증은 신경줄기 MRI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신경 압박이 있는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신경이 꽉 눌렸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다양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요. 정말 제가 잠깐 척추 타워라고 그랬죠. 척추는 정말 큰 타워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이 각 층마다 양쪽으로 내려가고 다리 쪽, 목에서는 팔로 내려가고 허리는 골반과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돼 있는 곳을 어떤 층에 어떤 방향으로 신경 압박이 있느냐를 진단해야 되고 진단을 하고 나서 접근 방법을 예전에는 절개를 해서 완전히 열고 수술로 들어갔는데 네. 이제는 위나 장, 코, 호흡기, 뭐 폐, 기관지 내시경처럼 척추 신경 안으로 들어가는 내시경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본적인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다면 요즘에는 가운데 제가 노란 박스 안에 넣어놨어요. 네. 미세 침습 척추 치료가 있어요. 저것의 기본 베이스는 내시경과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존적 치료, 즉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재활 치료, 뭐 한방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와 신경 풍선 확장술이 절개하지 않고 했던 치료라면 이 가운데 대부분의 치료를 요즘에 차지하고 있는 척추 치료는 미세 침습 치료, 즉 절개를 하더라도 1, 2cm를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하고 전신 마취를 안 하고 환자랑 대화를 하면서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또 현미경 치료를 통해서 이전에 절개하며 고정했던 큰 수술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발률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의 어떤 성공률이 90%, 95% 이상 상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전체 환자 중에 절개를 하는 경우는 한 5 내지 10% 안쪽, 최근 통계는 한 5% 정도 보고 있고요. 굉장히 소수네요. 그렇습니다. 예. 10%까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대부분은 이제 보존적 치료나 통증의 근본적인 뭐 안정이나 이런 것들로 되는 거고, 대부분 그러니까 몸뚱이를 차지하는 거의 한 80% 이상의 환자군들은 네. 지금 말씀드리는 MISS라 그럽니다.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라 그러는데요. 미세 침습 척추 치료, 즉 내시경과 현미경을 기반으로 한 미세 침습 척추 치료로 충분히 됩니다. 네. 이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논문으로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재발률이라든지 어떤 실패율이 낮고 성공률을 최상으로 올리고 있는 네. 현대의학의 참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설명해 주신 미세 침습 척추 치료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이동엽 원장님께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또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4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부라고 하셨고요. 허리를 삐끗한 후에 일주일 내내 누워만 있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직 병원은 안 가신 것 같고요. 근육 이완제 드셨고 찜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도 통증이 사그라지지 않으셨나 봐요. 예. 네. 40대면 여성이면 집안일도 하실 거고 어린아이도 이제 케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네. 주부신데요. 일단은 허리를 삐끗하시면 일주일 내내 누워 계셔야 되죠. 일주일 내내 누워 있었다고 할 정도면 좀 심하게 삐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삐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는 근육이 이제 스프레인이 왔다라고 합니다. 염좌라 그러죠. 공식 용어는 염좌라고 하는데 네. 삐임도 공식 용어입니다. 허리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근육이나 인대의 삐임 또는 염좌를 이제 영어로는 머슬 스프레인 또는 리가먼트 스프레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이 스프레인이라는 말은, 염좌란 말은 겉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속 근육이 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 어머님께서 일주일 정도 내내 누워 있었다 그러면 겉에 근육 삔 건 아닌 것 같아요. 겉에 근육이 삐면 보통 파스 붙이고 2, 3일이면 좋아져야 됩니다. 괜찮아져야 근데 이제 되죠. 심부 근육이나 인대가 삐게 되면 일주일 네. 이상 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당장 어머님 뭐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만약에 한 2주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삐임 증상이 해결이 안 된다. 네. 그러면 근육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신경 압박을 하지 않는 디스크의 찢어짐 또는 후관절 통증. 그러니까 좀 심부 근육보다 좀 더 안에 있는 구조물이 손상되는 경우도 다리가 저리지 않고 심하게 요통을 나타내거든요. 네. 따라서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은 더 보시고요. 2주 됐는데도 그냥 일어나서 활동이 안 될 정도면 근육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관절이라든지 또는 디스크가 외륜이 살짝 찢어져 있는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가족들한테 설거지를 다 맡기세요. 집안일을 다 맡기세요. 좋네요. 네. 네. 2번, 일주일을 파스 붙이고 근육 이완제 약 드시고 지켜본다. 네. 그런데 2주가 지나면 그냥 저 같은 사람, 이 주변에 원장님들 보시는데 MRI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 다리가 저리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후관절 문제라든지 디스크가 살짝 찢어졌는지에 네. 대한 검사를
가볍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일단 조금 더 일주일 동안 더 지켜보시고 그래도 통증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척추 전문의를 찾아가서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세요? 72이요. 네, 70대시고요. 지금 이제 허리 어느 쪽이 많이 불편하신지 저희 이동현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 저기 2월 8일 날 네네. 퍽하고 목욕탕에서 주저앉았거든요. 아이고, 청소하다가. 예. 그랬는데 너무 아파서 예. 여기 통증의학과 클리닉 갔더니 네네. 그냥 저기 타박이라고 타박 치료만 받았거든요. 어, 타박 치료 그냥 무슨 주사 맞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저기 그 주사도 맞고 초음파 보면서 주사 맞는 것도 맞고 그러다가 또 그 도수 치료 그것도 하면은 타박이 이렇게 좀 풀린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근데 계속 아파서 또 다른 병원 또 갔더니 또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타박이라고 또 그냥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다가 그래도 한 달이 지나고 해도 너무 아파서 애들이 저 큰 병원 예약해놔서 큰 병원에 가서 저기 MRI를 찍어보더니 저기 골절이래요. 심하게. 그 어떤 치료 하셨습니까? 요추 1번이요? 예, 저기 진단서에 요추 1번 골절이고 저것도 있고 진단서에 보면은 그 협착증도 있는 데다가 요추 1번 골절도 있고 또 뭐 있고 네 가지 같은데. 아이고, 어머님 이제 목욕탕에서 미끄러지시면서 아마 엉덩방아를 팡 찌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단순 타박은요. 제가 늘 환자한테 얘기하는데 잠깐 미끄러져서 타박이면 이렇게 죄송한데 넘어지실 때 그냥 눈앞이 깜깜해지고 별이 보이셨죠? 예,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 별이 보일 만큼 엉덩방아를 빵 찌우면 거의 압박골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 타박으로 본다면 너무 가볍게 본 거예요. 여기 저기 써 있는 거 보니까 부위의 골절 폐쇄성은 뭔데 폐쇄성이라고 척추 협착 있고 요추부도. 폐쇄성 압박골절 요추 1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제 폐쇄성이란 말은 개방성 골절도 있다는 얘기인데 개방성 골절은 완전히 뭐 추락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상처가 확 벌어질 정도로 완전히 척추가 허리가 꺾여버리는 그런 더 심각한 개방성 골절 환자가 있어요, 어머님. 그런 경우는 완전 마비가 돼서 막 응급 수술해야 되는 경우를 이제 개방성 골절이라 그러고 어머니는 그렇게 완전히 신경이 막 터져 나오듯이 막 마비가 오는 골절은 아닌데 그런 경우지만 뼈가 확 가라앉아 버리니까 이걸 압박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압박이 확 돼버리면 극심하게 아픈데 대개는 이제 환자가 겨우겨우 낑낑거리면서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타박상 치료만 하는데 결국 몇 주를 보다가 MRI를 찍어야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어떤 치료를 하셨어요? 골절 치료를? 그냥 그러니까 진통제 주사인지 뭔지 주사 맞으면 좀 덜하고요. 네. 집에 오면은 저기 주사기가 기운이 없어지면은 또 아프고 막 너무 아파서 저기. 예.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원장님 네. 뭐라 그럴까 엉치에서 그 골반 뼈 내지 아래 배도 막 은근히 생리통처럼 아프고 뺑 돌려 지금도 아파요. 맞아요. 제가 어머니 말씀드리는 걸 제가 다 표현해 드릴게요. 압박골절이 있으면 이 허리 쪽, 옆구리 쪽, 아래쪽으로 해서 배 둘레로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들이 같이 다쳐요. 그러면서 이 배도 좀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면서 되는데 압박골절이 된다는 얘기는 뼈가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서 찌그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척추체가 깡통처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지는데 압박률이 50% 이상 너무 심하게 찌그러지면 허리가 많이 꺾이게 되고 못을 박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찌그러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환자들, 어머님처럼 많이 힘든 환자들은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라고 하는 뼈 시멘트가 있어요. 뼈 시멘트로 어떤 압박골절된 부분에다가 주입을 해서 시멘트를 그러니까 뼈를 시멘트로 때우는 시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요즘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시멘트로 때우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때우지만 이게 어떤 인공 시멘트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물게 유도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극심하게 아픈 환자들은 뼈 시멘트를 때우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뼈 세포를 생성시키는 골다공증 주사가 있어요. 뭐 상표라서 제가 말씀을 방송에서는 안 하겠는데 네. 여러 가지 그런 주사들이 있어서 그 주사를 배에 맞으면 뼈가 빨리빨리 아물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진통제만 맞고 참아라 한다면 그건 너무 옛날 트렌드의 치료고 네. 요즘에는 뼈 시멘트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그 뼈 생성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골다공증 주사가 있다는 거 한 네. 몇 달 맞으시면 된다는 거고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압박골절가 있었지만 플러스 MRI 봤더니 협착증이 있다 그랬어요. 협착증이 있으면 협착 증상이 심해져요. 그래서 엉치라든지 다리 방사통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협착증 치료를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텐데 어떤 간단한 시술로 협착도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생활이 안 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고 2월 8일 날 넘어지신 분이거든요. 지금 벌써 몇 달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압박률이 꾸에 있어 보이고 뼈 시멘트라든지 또는 제가 말씀드렸던 골다공증 빨리 완화시키는 주사라든지 네. 또는 협착증 풀어주는 시술 같은 거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8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또 주셨어요. 그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통증과 또 허리, 엉치 통증으로 거동이 좀 불편하다라고 전화를 주셨고요. 침 치료, 물리 치료 받으셨는데 그래도 좀 통증이 사그라지지 않아서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됐으니까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네, 예. 80세 여성이시고 사실 수술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연세가 많으신 거죠. 그리고 보니까 만성화돼 있으신 건 맞고 10년 전에 어떤 시술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으셨고 제 생각에는 다리 저림과 엉치 통증으로 거동 즉 80세시면 그래도 걸으셔야 되는데 네. 걸음이 안 된다면 일단 MRI 사실 이 정도 되면 한 3, 4년에 한 번은 MRI를 찍되 MRI 중에서도 신경줄기 MRI를 찍는 게 중요하시고요. 다리에 어떤 초음파라든지 적외선 치열 검사를 해서 80세 여성이면 아마 혈액순환 장애도 같이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세요. 네. 따라서 신경질환과 혈액순환 장애가 몇 대 몇으로 지금 분포하고 있는지 먼저 진단을 하시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어머니 정도면 충분히 전신마취 안 하고 내시경이라든지 현미경 치료에 해당될 수 있는 후보 같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은 검사를 먼저 해서 신경 압박과 혈관 압박의 그 몇 대 몇 정도의 지금 분포로 환자를 괴롭히고 있는지 먼저 진단, 신경줄기 MRI, 하지 도플러, 적외선 치열 검사 요 세 가지 검사를 하시면 저는 먼저 치료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치료법도 있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아주 적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어떤 분들이 이 5에서 10%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보여드릴 텐데요. 네. 도대체 언제 수술을 해야 되냐? 예,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반복적인 치료를 계속했을 때 몸이 상하시거든요. 따라서 반복되는 치료를 계속했을 때도 정말 미미해서 악화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마비입니다. 네. 그래서 보행할 수 있는 즉 걷는 기능이 떨어지는 보행장애 또는 하지의 위약 가만히 서 계시지를 못하고요. 술 취한 듯 흔들흔들 거리게 걸으시는 분들 걸어 나가는데 다리가 한쪽으로 처지는 분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켜 나가서 쩔룩쩔룩 걸으시는 걸음 그다음에 이제 배뇨장애죠. 대변 소변의 갑작스러운 변비 또는 소변을 못 보는 거 또는 막
질질 새는 거 네. 이런 것들 또 갑작스러운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은 이제 마비로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감각이 막 항문 주변에 떨어지고 이렇게 즉 감각신경, 운동신경의 마비 증상이 있다면 처음부터 수술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환자 100명 중에 이런 경우가 한 5% 안쪽으로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처음부터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수술이 필요한데도 진단이 정확하지 못해서 수술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방치하다가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강조하는데 다리가 저리다면 여러분 두 가지예요. 신경이냐 아니면 혈관이냐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사진 진단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여러분들 허리 아프면 일단 엑스레이 찍죠. 근데 엑스레이를 보면 왼쪽 화면 보세요. 이쪽인가요? 이쪽 보시면 네. 저 엑스레이 끝에 왼쪽 화면 보면 엑스레이는 신경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보려면 두 번째인 MRI를 봐야 돼요. MRI를 보는데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 질환 어느 정도 진단이 됩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협착증은 세 번째 검사가 뭐냐면은 마이엘로 MRI라고 하는 신경줄기 MRI 상이에요. 신경줄기 MRI를 보는 마이엘로 MRI는 예전에는 조영제를 넣어서 아주 침습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장비가 좋아져서요. 조영제 맞지 않고도 저렇게 신경줄기에 하얀 흐름이 보입니다. 예, 저기까지가 신경 검사고요. 그 다음 보이는 하얀 거는 혈관이에요. 저거는 혈관 신경이 아닙니다. 네 네. 번째는 혈관인데 복부 대동맥에서 다리 쪽 내려가는 동맥이 막히는 경우, 정맥이 막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신경 MRA 네. 신경 검사가 아니고 혈관 검사예요. 네, 네. 엔지오그래피 조영술 검사거든요. 저런 것들도 감별하는 데 중요하고 다섯 번째로 보이는 것이 동맥은 괜찮은데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리턴되는 정맥의 정맥 부전을 보는 검사예요. 적외선 체열 검사죠.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 정도 검사만 하면 이것이 과연 신경의 문제인지 혈관의 문제인지를 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방금 전에 상담 주셨던 할머니 있죠. 네, 네. 80세 어머님 요 검사 하시면 돼요. 요 검사, 요 검사 하시면 돼요. 요 검사 네. 꼭 하세요. 좋습니다.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진단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수술적인 방법도 좀 살펴볼게요. 미세 침습, 척추 치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치료는 이제 절개를 하죠. 그래서 수술은 전신 마취를 대부분 했죠. 절개를 하는데 뭐 5 내지 8cm가 아니고 20cm, 30cm도 절개를 해서 못을 받고 근육을 많이 벌리는 즉 주변 조직을 손상을 시킵니다. 하지만 MISS라고 말씀드렸던 저희가 얘기했던 현미경과 내시경 치료는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부위 마취만을 합니다. 네. 거의 99% 부위 마취만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변 조직 손상이 없지요. 피부만 잠깐 1cm 또는 2cm 정도 절개를 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과 출혈과 감염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강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세 침습 척추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짧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특징, 자 전신 마취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부위 마취로 하니까 환자랑 대화하니까 환자가 안심할 수 있고 네. 또 환자의 어떤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고 광범위한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 손상 없고 피가 안 나고 흉이 안 찌고 따라서 피가 거의 안 나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수혈한 적이 없어요. 예, 나사못을 갖고 큰 수술은 수혈하지만 이런 MISS 척추 치료는 미세 침습 치료는 수혈 절대 안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까지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고혈형 환자, 만성 질환자, 혈압, 당뇨, 피 묽게 해주는 약 드시는 분 이런 분들 치료 가능하고 네. 당연히 입원이 짧아지고 회복이 빠르고 다음날 걷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강점은 내시경을 통한 기법이기 때문에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진단은 하면서 네. 치료하는 굉장히 안전한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큰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진 잠깐 보고 설명 들어볼게요. 예, 이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네. 큽니다. 지금 최소 절개 부위 지금 자로 거의 안 보실 거예요. 저 위에 뭐 조금 꼭 목이 두 군데 물린 것처럼 왼쪽 사진 보면 최소 네. 양방향 내시경 사진이거든요. 1cm, 1cm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도 단방향 내시경. 네. 세 번째 현미경 해봤자 1.5cm, 예, 2cm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 2, 3년 지나면
흉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네. 다들 좋아하십니다. 네. 저도 좋고 환자도 네, 맞아요. 이런 미세침습 척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로 많이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아, 75세인데요. 네, 70대시고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동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증상이 어떠신지요? 예, 예. 제가 그전부터 허리가 좀 아팠어요. 굽었다 폈다 하면은. 네네. 그리고 한 10분, 20분 걸으면은 허리 네. 통증 때문에 스트레칭도 하고 어디 앉았다가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좀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좋아졌다가 네. 며칠 전에 갑자기 네. 이 허리 통증이 오면서 네. 다리가 휘청면서 왼쪽 다리가 꺾이면서 아, 마비가 예, 오는 예. 증세가 와요. 아이고, 예, 예. 예, 그래서 동네병원에 가봤더니 네. 허리 협착증 증상 같은 건데 네. 뭐 주사를 한 대 놔주고 물리치료를 해주더라고요. 효과 근데 그 있으십니까? 증상이 안 없어지네. 아. 어르신 혹시 그러면 MR 같은 검사는 좀 하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저번에 그 아파서 네네. 동네 병원 가서 저기 MRI 신경 머리만 신경을 한번 찍어봤었거든요. 혹시 그런 예, 예. 증상이 머리에서 오는 거하고 네네. 그때 머리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혹시 술, 담배 하십니까?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담배 끊은 지는 한 15년 됐고요. 네네. 술도 별로 안 해요. 지금 걸을 때 한꺼번에 몇백 미터 못 걸으시겠네요. 아니에요. 지금 아침에 들어와서 있다가 일어나면은 네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아침에 운동 나가면은 1시간 정도는 걸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런데 1시간 정도 걷고 들어오면은 갑자기 허리가 또 시근시근하면서 네. 뭉치뼈리가 아프면서
왼쪽 다리가 확 꺾일 때가 있어요. 어르신 힘이 없어가지고. 그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예, 다리가 힘이 빠지고 허리가 시큰거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예. 다리에 뭐 쥐가 나듯이 또는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털썩털썩 주저앉는 듯한 힘 빠짐은 굉장히 좋은 사인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네요. 예, 그래서 협착증 증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침에 이렇게 1시간을 이렇게 돌아다니실 수 있을 정도면 응급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응급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증상이 한 달, 두 달 지속되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다리가 가늘어지시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에 직접 뵙지 않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면 MRI를 좀 해보시대요. MRI 중에서 신경주행을 보는 MRI가 있어요. 마이엘로 MRI. 신경주행 MRI를 목부터 그 꼬리뼈까지 보이는 검사가 있으니까요. 비용이 뭐 물론 조금 약간 몇십만 원 들겠지만 제 생각에는 검사를 응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몇 주 안에는 해보시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아버님 정도면 수술할 생각 그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1시간 보행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어떤 협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시경이든 아니면 간단한 여러 가지 협착증을 풀어주는 시술이든 주사든 치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심하다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시경, 현미경 같은 치료에 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단을 정확히 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첫 번째 사례는 77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네요. 왠지 방금 인터뷰하시는 아버님이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비슷할 MRI 것 찍으면. 같아요. 뭐 이거라는 것이 아니고 제 네. 환자랑 비슷한 양상이세요. 네네. 이 할머니는 77세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랗게 여기 막힌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신경이 내려오다 4번, 5번이 협착이 심한데 아버님 지금 방금 전화 주신 아버님보다는 조금 증상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100m를 걷기가 힘들었어요. 네. 이분은 수술을 했는데 전신마취 아니지만 2cm 절개로 여기 막힌 거를 열어드렸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수술 전에 막혔던 거고요. 완전 막혔죠? 어떠세요? 예, 이렇게 검은 전- 부분이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까맣게 누르는 부분이 네네. 이렇게 열어줘야지 환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현미경을 통한 77세 고령 환자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단면도 보면 이렇게 꽉 막혔죠? 이거 보세요. 아예 다른 모양이에요. 그렇죠. 차분하게. 그래서 그 새카맣게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네. 황색인대를 제거해서 어떠세요? 신경 통로가 완전히 다 열렸던 치료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던 좋은 사례입니다. 네. 미세 침습 척추 치료로 이제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여성분이시네요. 네, 네. 이분은 이제 디스크인데 좀 파열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란 안에 보실 수 있죠? 터져서 좀 약간 흘러내렸죠? 그러네요. 흘러내렸고 디스크. 예. 주부시고 명절에서 시댁 가서 아마 시댁 간 걸로 보입니다. 시댁 가서 무리하게 전을 붙이다가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누워 있다가 너무 저려서 오셨는데 이런 경우는 심하게 터졌고요. 볼게요. 자, 이거 전화가 많이 와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졌고 네. 여기 보면 덩어리 까만색 포도송이처럼 보이네요. 네, 터진 거 보이죠? 보이죠? 네네. 이러니까 못 견디죠. 네. 그래서 자, 요게 수술 전, 후 어떠세요? 까만색 포도송이가 사라졌죠? 네. 예, 이렇게 디스크가 포도송이처럼 터져서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치료가 잘 됐던 경우입니다. 네, 미세 침습 척추 치료 사례들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고요. 또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5세죠. 45세고 아마 증권을 하고 오랫동안 누워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근데 디스크가 너무 밀려 나와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디스크가 너무 심하니까 협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쪽에도. 도수 치료, 신경 성형술 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안 돼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오셨고요. 이분은 디스크라고 하지만 디스크 플러스 협착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그렇죠? 협착증을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달라졌네. 달라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거를 전후를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면 이렇게 돌출돼서 단면이에요. 노란색 원 안에 들어있는 게 돌출된 디스크거든요. 요거를 어떠세요? 사라져. 단면도가 달라지죠. 네. 확 넓어졌죠. 전후가 이렇게 확실히 좋아져야지 치료 환자가 잘 되는 경우. 네. 미세현미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 막막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1세 남성분이시고 운전 오래 하셨네요. 운전 오래 하셨고 예. 대형 운전, 트럭 운전 하시니까 진동이 노출이 되니까 그렇죠. 이분도 빵 터졌어요. 빵 터졌고 덩치도 크시고 근데 칼로 막 너무 아프다고 오셨어요. 근데 수술은 원치 않으셨거든요. 네. 하지만 너무 마비가 심하셔서 터진 디스크를 진단을 했는데요. 다시 볼게요. 이게 노란 점선 안에 터진 디스크가 보입니다. 네. 이것을 제거한 겁니다. 그러네요. 왼쪽이 전, 음. 자, 오른쪽이 하고 난 다음인데 네. 이분은 내시경으로 했거든요. 내시경 사진 보여드릴게요. 오. 자, 내시경 보면 네. 이렇게 아까 터져 나왔던 여기 보시네요. 점선 안에 있는 디스크가 이 내시경 화면으로 들어간 건데, 자, 요거는 신경이고요. 요거는 디스크 터진 거예요. 그거를 제거했더니 내시경 이후에 감압돼서 천추 1번 신경이 잘 내려갔던 경우죠. 그래서 이걸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면 네. 이분이 이렇게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다리가 저렸다가 노란색으로 수단이 잘 돼서 치료가 잘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적외선 제어 사진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리 증상이 두드러졌던 환자분의 사례 준비해 오셨는데요. 80세 남성분이시고요. 80세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님이셨어요. 네. 이분은 허리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보행이 안 돼요. 왜 보행이 안 될까요? 협착이 물길이 내려오다가 완전히 막혔죠. 그래서 협착으로 시술하고 좀 좋다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셨고 풍선 확장으로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풍선 확장으로 안 되고 내시경으로 해결해서 이렇게. 네, 어떠세요? 완전히 넓어졌죠? 다르네요. 예, 다르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넘어갔는데 이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네. 완전히 이렇게 협착이 이렇게 있다가 딱 지금 몇 년 전에 하신 분이거든요. 네. 지금 아직 일을 하세요. 어. 그러니까 80대 지금 한 중반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걸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협착이 재발 없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는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세 여성분의 사례였고 조리원으로 근무하시면 좀 노동 강도가 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무거운 거 드시고 학교에 이제 맞아요. 급식 하시는 여사님이신데 네.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져서 제가 이렇게 터져 흘러내립니다. 많이 나왔네. 네, 흘러내려서 도저히 물리치료나 이런 걸로 시술로 실패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다시 수술 전 MRI 보면 이렇게 터진 디스크가 있고 단면도가 까맣게 포도송이처럼 내려와서 보이시죠? 네. 그렇죠? 딱 송이 보이시죠? 포도송이 요거를 예, 완전히 이 노란색 덩어리가 디스크 터진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이거를 뽑아냈어요. 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경이 내시경에서 네. 전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떠세요? 치료 전, 후 MRI. 다른 구별 네. 되시죠? 예, 전, 후 달라지죠. 까맣게 터져 흘러내린 게 해결이 됐습니다. 네. 단면 사진도 볼게요. 단면 사진도 하나 더 있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요 까맣게 흘러내린 예. 게 네. 어떠세요? 어.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치료가 잘 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전후가 달라야 됩니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사례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29세 남성분이에요. 요즘 허리 환자의 연령대가 굉장히 없죠. 다양해지고 있죠. 오늘 20대부터 네. 80대까지 얘기하잖아요. 현직 노동자고요. 이거 보시면 이거 눈에 들어오시죠? 하얀 거 다 디스크 터진 거예요. 어. 내시경 사진 곧바로 보여드립니다. 네. 네, 이분 이렇게
29세인데 이렇게 심해요. 아, 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터진 거를 디스크와 협착을 다 해결했던 그러니까 전후가 완전히 차이 아시겠죠? 전, 후. 여러분들 제가 너무 왔다 갔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 후 비교되시죠? 네, 비교해봐야죠. 그래서 치료가 잘 됐던 경우고 네. 네, 좋습니다. 네, 해결이 요 보시면 이렇게 터진 디스크 덩어리가 어떠세요? 깨끗하게 잘 됐죠. 원래 없어야 될 거니까 제거가 잘 된 그런 사진 예,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네. 진단과 치료가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눈으로 봤던 거를 이제 내시경이 보여주니까 현미경이 보여주니까 훨씬 더 병변을 잘 확인을 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희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양한 척추 치료법 중에서 미세 현미경 감압술과 척추 내시경 치료법 오늘 중점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이런 수술 방법들을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으면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수술을 요하는 5% 안에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때는 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과 비술, 정밀 치료는 이런 정밀 진단과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시술부터 큰 수술까지 할 수 있는 센터와 선생님들은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고령 환자나 만성 질환 환자는 다학제 진료, 즉 여러 측면에서 환자를 보면서 혈관성 질환은 아닌지 감별해서 오진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정확히 치료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미세 침습 치료법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